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좀 기분 좋게 인사드리고 싶은 늘 아침의 인사인데 사실 오늘 눈 뜨자마자 뉴욕장 마감 체크하시고 기분이 나빠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그랬고요.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 기록했고 나스닥은 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른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 연출이 됐는데 정말 출발도 하기 전에 우리 장 출발도 전에 기분이 나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봉쇄 그리고 기술주의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 투자 매도가 이어졌고 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달러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유가도 올랐고요. 네. 여러모로 좀 불안 요소들이 좀 잡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부터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 흐름 어땠는지 들여다보고 싶진 않지만 들여다보겠습니다. 개복치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뉴욕장은 다우지수 2%, 나스닥은 4%, S&P 500도 2.8, 그리고 중소형주 모아놓은 종목 지수도 3% 이상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이상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21%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왜 빠졌는가? 이유들을 들여다봤어요. 중국 코로나 봉쇄, 베이징 봉쇄 여파가 조금 크고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이징이 봉쇄에 들어간다면 그 경제적 타격은 조금 클 것이다라는 게 시장 전반의 우려고 중국장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고 중국에서 정말 부양책을 강력히 내놔서 중국장이 반등을 해야지만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중국장을 봐야 한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중국으로 인해서 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의 국채금리는 경기 둔화와 채권 수요 증가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두고 빅테크 영향에 대한 의견들은 좀 분분한 상황이고요. 일부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제기가 나왔습니다. 이 또한 또 시장에는 하나의 타격 요소가 됐고요. 테슬라까지 출렁이죠. 테슬라가 10% 이상 밀려났습니다. 기존 본연의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트위터 인수로 인해 유럽과 중국 등의 국가적 마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수 자금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감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예상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예민하다는 어종 개복치를 갖다가 표현에 넣어봤습니다. 나스닥을 보고 있으면 그만해라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1월 고점 대비 23% 정도 하락했습니다. 2020년 9월 8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오늘이고요. 4월 하락률 보시면 나스닥은 무려 12%입니다. S&P 500도 7.8%, 4% 이상 밀린 다우지수가 양호하게 느껴지죠. 오늘장 오른 게 없습니다. 에너지 쪽에서 조금 올랐어요. 하지만 굳이 넣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등의 빅테크 종목들 모두 다 밀려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GPU에 대한 이 수요 우려감 속에 엔비디아가 크게 밀렸습니다. 비대면 쪽에서 계속해서 넷플릭스로 비롯해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죠. 하락에는 장사 없네요. AMD, 마이크론, 퀄컴, 램 리서치와 같은 반도체 종목도 모두 다 밀려나는 흐름. 리오프닝 대표주자인 에어비앤비나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섹터 가릴 것 없이 떨어졌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크게 밀렸습니다. 12%. 앞서 전해드린 대로 본연의 사업보다는 앨런 머스크 트위터 인수 관련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된 상황이고요. 루시드, 리비안, 니오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만 루시드 같은 경우는 시간외에서 꽤나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좀 밀어놨었던 증시 격언이 생각이 나죠. 세린메이 5월에는 팔아야 되나? 그리고 증시 격언에서 5월에 팔고 10월에 사라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이치방크 측에서
연준이 금리 5에서 6%까지 인상할 거다. 그래서 내년도는 경기 침체 불가피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 내놨죠. 주요 금융기관 중에서는 가장 비관적으로 미국장을 전망했습니다. 물론 반대적 목소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1년 내 경기 침체 빠질 확률 15%밖에 안 돼요. 라며 투자 서한을 보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괜히 이런 쪽 이슈에 더 눈길이 갑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붙잡을 게 없는 상황이죠. 여러모로 다 악재성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붙들기 위해서는 실적을 잘 챙겨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만 미국에서 180여 곳의 기업 실적 소식이 있을 텐데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쪽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주요 빅테크 업체들부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중에 이번 주는 기대할 거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야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습니다. 실적을 왜 봐야 될까요? 넘겨보시면 지난 1월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됐던 때를 보시면 굵직한 그러니까 세계 투자자라면 누구나 아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지수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플이나 알파벳,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내어놨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그 다음 날 다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그 영향 덕분일지 일단 상승이었죠.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못한 실적을 내놨었고 그 다음날 주가가 26%나 밀렸었죠. 지난 1월에. 나스닥은 그 영향 받아가며 또 크게 하락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속속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실적들이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넷플릭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 빠졌고 나스닥 밀렸던 바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았고 판매도 괜찮았다라는 소식에 주가 올랐으나 이때 지수 자체 전체를 눌렀던 게 바로 긴축에 대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은 같이 밀렸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GM, GE 등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교적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내일 어떻게 주가 반응을 보여줄지 봐야겠지만 일단 시간 내에서는 1%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반영한 것일지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지켜봐야겠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못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 외에서 조금 크게 밀렸습니다. GE는 오늘 장중에 10% 빠졌고요. GM 같은 경우는 매출은 부진했는데 오히려 이익은 괜찮았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요즘 자동차 섹터에서 전반의 실적이 동일하게 나오죠. 이익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진이 높은 제품들을 잘 팔고 있다는 게 될 텐데요. 오늘도 좀 국내에서 자동차 쪽을 기대하고 봐야 될 것인가 GM의 영향 한번 체크를 해보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뉴욕장 위주로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눌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수 빠진다 해도 우리는 또 다음 스텝을 대비해야 되니까 각 이슈들 좀 따라가 보죠.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첫 번째로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바이오 헬스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다음 달 10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이 되는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새로운 국정과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와 헬스 분야를 삼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K-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병원과 기업, 관련 부처들이 협업할 수 있게 이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핵심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의료 마이데이터도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글로벌 메가펀드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강했는데요. 지금 한번
등락률을 보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힘을 받았고 특히나 눈에 띄었던 건 셀트리온 삼형제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주가는 활짝 웃었는데요. 워낙에 연초 대비해서도 상당히 빠져 있고 또 최근에 6개월 상황을 보면 주가의 하락률이 정말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는 게 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 흐름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2021년 1월부터 체크를 해봤는데 그때부터 지금 1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쭉쭉쭉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뭐 레키로나주의 유럽 승인 권고 소식도 들렸고 이런 호재가 있었지만 주가 반등은 좀 어려웠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분식 회계나 블록딜 소식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가는 여전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주가가 올랐던 부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좀 초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어제 반등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라는 좀 의문도 있었고요. 아니면 좀 지금 자리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유 말고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은 없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된 부분인데요. 자사주 취득을 연이어 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나 블록딜 관련된 악재가 해소됐지만 역시나 주가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관련된 호재가 나올 때마다 공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졌고 역시나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오미크론 변이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고 나온 가운데 레키로나주의 국내 공급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쪽을 좀 봐야 될 텐데 다시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워낙에 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또 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워낙에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뉴스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적이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 기대인 것 같은데요. 지난 18일에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1분기는 통상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는 정말 셀트리온 본인의 힘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단순히 정책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의 자리는 보유자를 위한 전략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신규 진입에 대한 전략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전략 챙겨볼게요. 사실 이미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 이상 밀려났어요. 락업 물량 해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장하고 지금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187만 주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0.8% 정도 수준이라고 하죠. 오히려 6개월, 1년 물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락업 물량 해제에 대한 부담을 지나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려 7월 그리고 1년 뒤의 흐름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최근에 공매도 흐름이 조금 꽤나 있었던 종목이니만큼 이것과 맞물려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의 하락이 더 나오게 된다면 연기금 측에서 수급 방어를 들어가면서 다른 종목군들의 수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목소리는 나옵니다. 그로 인한 부담 정도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지금은 좀 걱정이 되죠. 테슬라 때문입니다. 기대도 걱정도 다 테슬라 때문이네요. 일단 뭐 기대 부분이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견고하다라는 점.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LG 엔솔 계속 덕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이게 흔들린 건 아닌데요. 추가된 악재는 있죠. 테슬라의 중국 봉쇄 여파과 이 테슬라 성장주로서의 부담 그리고 이번에는 뭐 트위터 인수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변동을 보였다라는 점.
아무래도 좀 주가 연동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또 흔들림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업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오늘을 또 기회로 삼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자, 배터리 3사가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를 좀 준비를 한 건데요. 넘겨보시면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지난 잠정치 나왔고 오늘 확정치가 나올 겁니다. 잠정치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나 생각보다는 괜찮네 이런 평가를 받았었던 바가 있었죠. 오늘 확정치 나오는 거 내용 점검하시고요. 내일은 삼성 SDI 나올 겁니다. 차세대 배터리인 젠5 덕분에 이익 좋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죠. 이 두 업체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건 원통형 배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SK온 같은 경우는 전망은 한 1,000억 원대 중반 영업 손실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지난 4분기보다는 손실폭을 줄인 거라고는 합니다만 일단은 실적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SK온에 대해서는 실적 평가가 올해 4분기나 돼야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이번 주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어떤 배터리 셀 업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관련한 밸류체인 업체들 달라질 겁니다. 넘겨보시면 일전에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고객사별 소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집중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향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테슬라 향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LNF가 계속적으로 잘 갔었던 이유인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소재단에선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과 현대기아차 쪽. 사실 현대기아차가 요즘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SK온도 사실 빼놓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이 공장 확장을 해 나간다면 또 손잡는 쪽이 SK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나리오죠. 장비 또 가볼게요. 고객사별 장비 보시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캡처해 두시고 이런 LG 엔솔 이슈가 있네? 그럼 이들 종목 한번 시세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쌓아가시는 전략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죠. 원통형 배터리 체인입니다. TCC 스틸부터 테이펙스, 동원 시스템즈 이런 식으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원통형 배터리가 부각될 때는 이들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가나 안 가나 오늘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추가된 뉴스들 보시면 LX 측에서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밤사이 줄줄이 종목들 다 빠질 때도 매그나칩은 뉴욕장에서 16%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 측에서도 전력반도체 업체 국내 제조사를 1,200억 원 주고 인수했다. 이 말이 전부 가리키는 게 차량용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 말은즉슨 관련한 종목들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고요. 오늘 출연자분이 LX 세미콘 긍정적으로 얘기 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AS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할 때마다 테마성 종목들이 들끓기 마련이죠. 오늘은 또 가스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U에서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2027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중국에서도 러시아 측이 폴란드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했다. 결국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시간외에서 가스주들 다시 한번 조금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장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바쁜 하루겠네요. 네, 오늘은 걱정을 안고 출발하는 만큼 더욱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네, 앞서 다뤄본 이슈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허리 펴주세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는 대표님을 믿고 다니는데 예. 괜히 대표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그런가요? 시장이 네. 더 힘이 없을까 걱정되는데 뉴욕장 보고 나서 기분 정말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희망 고문도 아니고 국장 살짝 올려놓고 사람들이 약간 이제 가나 하자마자 뉴욕장 빠지고 이게 네. 요즘 반복됐잖아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 흐름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뭐 엄밀히 따지면 그저께 상승은 정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기습 지준율 인하가
조금 하락을 좀 제한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락은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한 마이너스 3%까지 보고 좀 반등 주겠지 하고 잤는데 아침에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어제 하락은 뭐 부정적인 거 혹은 긍정적인 걸 본다라면 하락 중에서 긍정적이었던 건 테슬라 때문에 하락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왜 뻘짓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식을 담보를 테슬라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꼬이면서 테슬라만 어저께 12%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럼 테슬라가 지금 그 나스닥 100 중에서 시가총액이 한 3위, 4위 정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최소 테슬라가 한 2%는 하락을 시켰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이 그냥 우후죽순 하락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마감 후에 이제 발표를 했지만 MS라든지 구글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우려와 기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실적은 뭐 구글은 조금 애매하지만 MS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약간 뭐 일단 예상치 밖으로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의 역설이냐,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처럼 좀 팬데믹 수혜주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리오프닝이 되면서 반대로 안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테슬라처럼 가격 통제권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다 마찬가지죠. 가격을 올리더라도 다른 거 대체할 수가 없는 것들, 이런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냐 이런 것인데 일단은 어닝 시즌은 조금 안 좋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자체는 조금은 부정적인 흐름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그쵸. 확보한 업체들을 끼고 있는 업체를 위주로 가야지 그나마 네. 안전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나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의 역설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슬라와 애플 향 좀 더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시장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어제 국내장에서 이슈가 됐던 건 또 이겁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상승. 네. 정책 기대감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와, 셀트리온의 대인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그래서 저희가 셀트리온 이야기할 때 제일 조심스럽잖아요, 네. 사실.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은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약간의 뭐 굴곡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의 성장세는 다른 의료 헬스케어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셀트리온은 저는 상당히 선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주가 흐름은 그 전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물을 얻어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어저께 이슈가 됐었던 것은 이제 어제 그제 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드디어 이제 거의 이제 뭐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백신 약간 뭐 이게 뭐 지금 엔데믹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올해 아마 백신 또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도 지금 다시 변이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2, 3년은 정기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1년에 한 번씩 맞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뭐 국산 백신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개발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새로운 정부도 계속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의료 헬스케어 관련해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셀트리온이 어저께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시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팬데믹 이전에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다가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뭐 그 임상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거의 다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중단된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뭐 신약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코로나 약이 중요하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꺾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좀 끝나가는 상황에 진입을 해서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긴축 아니겠습니까? 고강도 긴축. 지금 뭐 빅스텝을 뛰어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 흑자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상기에 상당히 투자금을 모집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아직까지 좀 좋은 시절이 오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셀트리온 삼형제 최근에 어저께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진 못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뿐이 아니라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어저께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네. 많이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비중 축소 전략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반등시 비중 축소 의견을 건네주셨어요. 사실 이틀 전만 해도 해외 IB에서 제약 바이오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모더나, 노바백스 막 급등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흥분하기는 이른 시점. 확실하게 되돌리는 걸 보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은 게 이 섹터니까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갈게요. 테슬라 급락 나오면서 이거 좀 또 배터리사들 영향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LG 엔솔 오늘 락업 물량 풀리는데 어제 조금 미리 맞은 듯도 하고요. 요거 방어하려고 연기금 수급 들어가면 다른 쪽이 흔들린다 뭐 이러니까 네. 다 걱정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고 나서 진짜 그 지수 왜곡 현상이 좀 심했었죠. 한 달 이상.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전 보유예수 물량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보유예수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오늘 하루 만에 다 매도가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누구는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팔기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죠. 저는 뭐 테슬라 주가 하락이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라면 그러니까 본업이 괜찮으니까. 그렇죠. 같이 무너질 텐데 본업 자체는 탄탄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가 하락을 우리나라 기업이 같이 맞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연관성은 좀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희망적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 자체도 보신다라면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나쁘지 않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흑자, 그러니까 실적 증가 더 예상되고 영업이익 증가 예상되고 있고 SK온도 적자 폭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셀 업체들 주요 셀 업체 3사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강화된 것은 3월 말부터 이제 막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중국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하나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뭐 미친 가격 상승이다 뭐 이런 발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영향은 결국 2분기 때 대부분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2월 24일에 시작을 했고 뭐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3월 중순 이후에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대부분 재고 물량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덜 영향을 받았을 텐데 2분기 때는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업이 뭐 얘기를 할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배터리 셀 3사 나라면 안 산다? 저는 근데 그 단독 실적 말한다면 네. 거기다가 최근에도 많이 오른 게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3월 중순부터 가만히 보시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셀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소부장단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헬스케어, 의료 헬스케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지금 다시 재조정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조정기가 뭐 급하게 빠진다면 뭐 이번 주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길게 봐야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일단 하락 출발이 예상될 수밖에 예상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일단 조금 반등이 나온다라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2차 전지단도 전부 다 반등시 비중 축소. 그거 다 팔고 그럼 어디 쪽 봐야 돼요, 저희? 저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창의스픽으로. 그래도 좀 시장에서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방산주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슬픈 호황이죠.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러우 전쟁이 이제 만 2달이 넘어갔고 계속해서 이것은 뭐 쉽게 안 끝난다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고 또 하나가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유럽이 이번에 뜨거워라 되었기 때문에 네. 북유럽이라든지 러시아의 인근 국가들은 방산비를 급증시킬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 증가시키겠다 얘기를 했고
뭐 지금 그 주변 국가들 핀란드, 뭐 스웨덴 뭐 이런 기업들도 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가 최근에 강했었던 게 중동 쪽이었거든요. 네. 중동 수주 물량 상당히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신흥국 쪽 지금 뭐 태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 신흥국 쪽에서도 지정한 리스크가 우리가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들 나라끼리도 상당히 좀 불협화음 발생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지금 전 세계가 좀 좋지 못합니다. 아프리카도 좀 식량 때문에 좀 내전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위산업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이 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것 같습니다. 뭐 미국처럼 뭐 대규모 이런 첨단 무기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이제 국산화율 이런 부분들도 본다라면 저는 외국인 수급들 기간 계속해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은 저는 증시 조정기에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긴 추세를 어차피 국방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 트렌드가 돼버린 네. 상황이라서 쭉쭉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 일단 우주 항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주셨고 AS도 저희가 하려고 좀 시간을 빨리빨리 뺐어요. 네. 팜스코어 수익률이 36%가 넘어섰습니다. 4월 18일 창스픽인데요. 네. 네. 뭐 그때 이제 농산물, 그러니까 그 원자재 쪽은 다변화됐지만 이 식품 쪽은 네. 계속 힘들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위에 좀 많이 올랐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일부 비중 수익 실현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농산물 쪽의 섹터는 조금 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LX 세미콘 이렇게 네.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리 저한테 네. 주셨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그렇죠. LX 세미콘도 지속 보유?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LS세미콘은 차량용 반도체라는 이런 새로운 쪽 시장을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공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 여전히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SI 종목들까지 좀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은 조금 안 가고 한 2% 정도 수익이지만 끌고 갈 종목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나눴네요. 고맙습니다.